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3%가 상승해 역시 전문가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근원 PCE 가격 지수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률의 기조를 판단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미국의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주 연속 상승하면서 8%에 육박했습니다. 어제 미 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프레디 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주 7.63%에서 현재 7.79%로 올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7.08% 수준이었습니다. 이 현 수준은 2000년 후반기 이후 최고치인데요. 7주 연속으로 올라 지난해 봄 이후 가장 긴 연속 상승세이기도 합니다. 프레디맥 수석 이코노미스트 샘 카터는 올해에만 금리가 2%포인트가 올랐다며 주택 구입 희망자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5일 메인주에서 18명의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예비군 중사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육군 예비군에 복무할 때 이 카드를 알았다는 동료는 CNN 인터뷰를 통해 카드가 실전 경력은 없지만 사격과 독도법 등 다양한 훈련을 소화했다고 전하며 또 카드는 야외활동에 능한 타입의 남성이라며 자신과 복무할 당시 부대 내에서 손꼽히는 저격수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메인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용의자 이 카드가 AR-15 소총을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총기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총기 반대 활동가인 세난 와츠는 X에서 메인주에서는 감기약 슈타패드를 사기가 AR-15보다 더 어렵다는 말로 총기 반대 진영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총기 소지에 우호적인 공화당 진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 측의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주장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 이튿날인 어제 성명을 내고 돌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의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군사용 반자동 소총 M16의 민간 버전인 AR-15는 분당 45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2천만 정이 넘게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달 반 동안 이어진 미국의 자동차 업체 3사와 노조의 동시 파업은 포드의 잠정 합의에 따라 노조 측의 승리로 기울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에 비해 높은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된 포드는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고 SK온과 두 번째 켄터키 배터리 공장의 가동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자동차 업체 포드의 전미자동차 노조의 잠정 합의는 4년 반 동안 임금을 25% 올려 최저시급을 $32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신규 노동자가 최고시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임시직 근로자 임금은 150% 이상 대폭 올라갑니다. 특히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공장 폐쇄에 대한 파업권을 가지게 된 것은 노조 측의 핵심적인 승리로 평가됩니다. 로이터 통신도 철도와 엔터테인먼트, 해상 운송, 카지노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이미 파업이 벌어지고 있거나 예고한 가운데 노조의 중대한 승리로 여겨진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3월 퇴임한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향년 68세 일기로 중국 현지 시각 27일 별세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이날 오전 8시 보도를 통해 최근 상하이에서 쉬고 있던 리커창 동지에게 지난 26일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했고 응급조치도 소용없이 중국 시각 27일 0시 10분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리 총리의 사연이 심장마비라고 전했습니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시기인 2008년부터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고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와 함께 후 전 주석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퇴자 단계와 장점 인계인 상하이방에 연합해 시 주석을 밀어주면서 경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뒤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중국의 2인자인 국무원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중국 경제 정책을
통과를 했습니다. 시진핑 1인 체제가 공고화된 이후에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중국 민중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별세 소식이 알려진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오전부터 종일 리커창 동지 서거 해시태그가 검색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리커창 전 총리가 한국의 가까운 친구로서 한중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그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추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 출생한 Z세대가 영화와 TV 콘텐츠에서 성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장면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UCLA대 학자 스토리텔러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세에서 24세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5%가 우정이나 플라토닉, 성적인 특성이 없는 관계에 중점을 둔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3.3%는 이 문항에 중립적인 입장을 표시했고 15.2%만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Z세대의 이런 성향을 로맨스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맨스로 지칭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Z세대는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형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인 스토리텔링에 지쳐가고 있으며 청소년기와 사회적 웰빙의 핵심 요소인 우정에 대해 더 많은 표현을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성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았습니다. Z세대가 성장기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 상태를 오래 경험하면서 우정과 같이 따뜻한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0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